배우 이정길 씨가 추천하는 왕이 먹는 귀한 약재 국민 침향단 49입니다. 왕이 먹던 겁니다. 국내 최대 침향 함량이 49%. 아낌없이 넣습니다. 19가지 귀한 전통 원료 배합했고요. 기력 보강, 혈당 개선, 뇌 건강까지 하루 하나리면 됩니다. 이봉규TV 구독자 초특가 할인입니다. 한 세트 2개월분에 침향단 2통 59,800원, 4통 플러스 1통 2세트 5개월분입니다. 119,600원 파격 할인 080-767-3333 전화하세요. 애국기업입니다. 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전 국민일보 주필이었던 이진곤 칼럼인데요. 데일리 안에 실었습니다. 제목은요, 문재인은 노무현을 버렸었나? 부제목은요, 상주보다 곡괭이가 더 서럽다. 검찰 때리기 올인하는 이재명, 주검을 딛고 성립한 후계 정권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회고록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와 관련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전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처지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핑계 삼아 이 전 중수부장을 공격하는 것은 시쳇말로 너무 찌질하고 교활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분노를 있는 대로 다 쏟아냈다. 검찰 출신이 정부 요직을 차지하고 검사 아빠가 계급이 되어버린 검사 왕국이 되자 부정한 정치검사가 낯뜨거운 줄 모르고 고개를 내민다.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이 전 부장이 회고록을 내다니 고인의 명예를 또 한 번 짓밟았다. 상주보다 더 서럽게 우는 곡괭이의 모습과 흡사하다. 이 대표 역시 과거 노 전 대통령처럼 검찰 수사로 인한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을 터이다. 한두 가지에 그치는 혐의가 아니다. 그 내용도 아주 중하다. 헤어날 길이 아득한데 검찰의 이미지에 다시 먹물을 끼얹을 핑계가 생겼다. 이참에 노 전 대통령과 자신을 동일화함으로써 개딸 등 지지자들의 반감 감정을 폭발시킬 수 있으리라는 계산을 했을 법하다. 순발력이 남다른 이 대표가 이런 기회를 놓치려 할 리가 없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말본세의 격이 너무 없다. 누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내지르는 말투를 거대 정당 대표가 구사한 것이라고는 생각하겠는가. 검사왕국은 군중 시위의 구호로도 억지가 지나치다. 정치검사는 또 뭔가. 이 변호사가 이 대표처럼 정치권 안을 휘젓고 다니기라도 했다는 것인가? 왜 그가 낯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다. 부끄러움을 들고 나왔으니 말인데 누가 더 부끄러워해야 할 일인가? 대한민국 역사상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경우는 노 전 대통령이 처음이자 유일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이었다. 그 때문이었겠지만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자살이 금기어가 됐다. 극단적 선택이 공식 용어만 쓰였다. 자연스레 죽음에도 급이 있다는 인식을 그의 추종자들과 언론들이 강요한 셈이다. 용어만이 아니다. 노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비난한 바람에 고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은 한강에서 투신 자살했다. 자신의 형을 지키고자 남 전 사장을 죽음으로 내몰았으면서도 그가 진정어린 사과를 했다는 말을 들리지 않았다. 자신의 떳떳하지 못한 행실이 남의 억울한 죽음을 초래했는데도 노 전 대통령의 형 또한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고 들은 기억이 없다. 노 전 대통령은 뇌물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자살이라는 방식을 통해 검찰 수사로부터 영구히 도피해버렸다. 장례식 후 사흘째 되던 2009년 6월 1일 한겨레에 실린 인터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 당시는 고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말을 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이 아이들을 위해 미국집 사는 데 쓰였다는 것이었다. 그 수사는 정치적 음모가 아니라고도 했다. 그런데 이 대표 말은 다르다. 검찰 때리기 올인하는 이재명. 검찰 수사를 벌이고 정치 보복 여론재판과 망신 주기에 몰두한 책임자가 바로 이인규입니다. 어디 감히 함부로 고인을 입에 올린단 말입니까? 검찰은 아나무인 막가 나가도 되는 프리패스라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문 전 대통령도 아니라고 했는데 이 대표는 무엇을 근거로 공작, 수사, 정치 보복 여론재판이라고 단정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 이 변호사가 회고록에서 지적한 것처럼 언론에서 인용한 데 따르면 당시 이른바 진보 언론으로 노 당
당시 대통령의 주요 지지 기반이었던 매체들도 모질게 그를 비난했었다. 국민들 앞에 섰고 대죄하십시오. 다 까발리고 다 털어놓으시고 용서를 구하시오. 죽을 때 죽더라도 하찮은 하이에나 떼에 물려 죽지 마시고 지도자답게 선화하십시오. 당신이 죽어야 이 땅의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가 부활합니다. 미디어 오늘 시평 노무현 전 대통령께 2009년 4월 14일. 노무현 당선은 재앙의 시작이었다고 해야 옳다. 이제 그가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란 자신이 뿌린 환멸의 씨앗을 모두 거두어 장엄한 낙조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경향신문 칼럼 굿바이 노무현 2009년 4월 15일. 지금이야말로 그의 예전 장기였던 사즉생 생즉사의 자세가 필요한 테다. 나를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말고 깨끗이 목을 베라고 일갈했던 옛 장수들의 기계를 한번 발휘해볼 일이다. 그는 죽더라도 그의 시대가 추구했던 가치와 정책, 우리 사회에 던진 의미 있는 의제들마저 600만 달러의 흙탕물에 휩쓸려 동반 사망이라는 비극은 막아야 한다. 그의 마지막 승부수는 아직도 남아있다. 한겨레 아침 햇볕 비굴이냐 고통이냐 2009년 4월 30일. 이 글을 쓴 사람들의 이름은 굳이 적을 필요가 없겠다. 개인만의 생각이 아니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특히 진보 언론들은 노 전 대통령이 이념 공동체의 도덕적 기반을 무너뜨린 점에 대해 격렬한 분노를 느꼈던 듯하다. 보수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김동귤 교수도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자살을 거론한 바 있다.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다. 극단적 선택을 할 당시 노 전 대통령은 미국 주택 구입 사실이 밝혀져 자신의 거짓말이 드러나는 등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졌다고 하소연할 만큼 궁지에 몰렸다. 친구이자 동지인 문재인 변호사마저 곁에 없었다. 이게 노 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노무현의 주검 위에 거짓의 재단을 만들어 대통령이 됐다. 주검을 딛고 성립한 후계 정권. 이 변호사의 이 같은 기술로 미루어 문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을 방치했다. 거기까지는 아니었더라도 적극적으로 그를 구해내려는 열의는 없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랬던 그가 대통령이 된 데는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결정적 기여를 했다. 이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그 뒤에 숨으려 했던 것이라고 썼다지만 책이 아직 서점에 배포되지 않았다. 어쨌든 권 여사와 아들, 딸 모두 사법적 책임에서 벗어났다. 재산도 고스란히 지킬 수 있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런 상황 전개까지 고려했음직하다. 물론 확신할 근거는 없다. 이 일련의 과정이 노무현 문재인 정권의 진면목이다. 정치적 순결성을 과시하던 정권의 이미지가 뇌물로 일그러지고 그 때문에 죽음으로 내몰린 리더의 죽음 위에서 후계 정권이 성립됐다. 이들 정권을 받쳐준 것이 맹목적이면서 격렬한 군중이었다. 이들은 리더의 선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메시지의 진실성 여부는 상관없다. 군중을 움직이는 힘은 메시지의 내용이 아니라 소리 그 자체다. 우리보다 민주정치가 훨씬 성숙했다는 미국에서조차 도널드 트럼프의 말 몇 마디에 군중이 의회에 난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대중 선동 정치는 그렇게 무섭다. 우리 사회의 정치 군중은 더 격렬하고 거칠다. 그 군중을 지금 이 대표가 이끌고 있다. 탁월한 선동수를 가졌다는 그가 검사 공화국을 넘어 이제는 검사 왕국 운운하기 시작했다. 검찰을 무력화시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검사가 재판하는 게 아니라 유무죄나 죄의 경중을 판단하는 사람은 판사다. 그런데 이 대표와 민주당은 판사 앞에 가기 싫다고 한다. 무죄를 확신한다면 피할 이유가 없다. 바꿔 말해 판사 앞에 안 가겠다고 버티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대표는 선동의 힘으로 검찰을 압도할 요량인 것 같은데 군중을 잘못 부추기다가 되레 그들의 발밑에 깔릴 수도 있다. 인륜과 도리를 저버린 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역사의 심판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이 대표의 이 변호사에 대한 경고다. 정작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사람은 그 자신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에서 칼럼으로 썼네요. 잘 정리했는데요. 이 칼럼에서 문재인은 노무현을 버렸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노무현 입장에서요. 가장 친한 내 동지이자 내 진짜 의형제 같았던 문재인이 나를 버렸고 나를 변호해주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를 지금까지 옹호한 한겨레, 경향신문, 미디어 오늘 이런 좌파 매체들이 대놓고 죽어라고 그러잖아요. 대놓고. 이거 보십시오. 미디어 오늘에서도 죽을 때 죽더라도 지도자께 산화하라. 그래야 민주주의가 부활한다. 이게 당신이 죽어야 이 땅의 민주주의 부활한다.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경향신문도 자신이 뿌린 환멸의 씨앗을 모두 거두어서 장엄한 낙조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그 다음에 한겨레신문 지금이야말로 사즉생 생즉사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옛 장수들의 얘기하면서 죽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마지막 승부수는 아직 남아있다. 이건 뭐야? 마지막 승부수는 자살이라는 얘기죠. 죽어라 이런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겨레, 경향신문, 미디어오늘 이런 좌파 매체들, 자기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매체들이 죽어라 그러고, 나의 30년 정치적 동반자이자 친구이자 의형제 같았던 문재인이 나를 방치하고 변호를 안 해주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요. 거기다가 부인하고 부부싸움도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그건 확인 안 했지만 부부싸움도 했겠죠. 왜 그 시계 받았냐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했겠죠. 하여튼 그건 자세히 모르지만 가족 그래, 좌파 매체 죽어라 그래, 문재인이 외면해, 그 죽을 수밖에요. 노무현을 자살로 내몬 사람들은 우파가 아니라 검사가 아니라 다시 말해 좌파 언론과 문재인 아니냐 이거예요. 맞는 얘기지 뭘 그래요. 이걸 이진곤 칼럼에서 제대로 일가를 하네요. 노무현이는 그래도 좀 이재명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이재명은 아유 저 찌질하기가, 아이 관부자 뭐 평가하냐, 냅둬요, 징글징글하다.